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소니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때 일본을 대표했던, 아니 세계를 휩쓸었던 전자제품 회사라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소니의 워크맨은 혁신의 상징이었고, 트리니트론 TV는 누가 뭐래도 전세계 TV 시장을 압도한 최고 강자였죠. 사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의 롤모델이었고 애플의 워너비였죠.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 출시 당시 아이팟은 21세기형 소니 워크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소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1980년대 소니의 제품은 아이디어 혁신을 넘어 제품의 질과 디자인 전부 경쟁사들을 압도했으니까요. 실제로 애플 디자이너들에게 소니라면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부 과거형이죠. 당장 여러분 주변에 소니 로고가 박힌 전자제품이 있나요? 저는 카메라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소니는 전성기를 지난 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건 착하게 말한 수준이죠. 2003년 소니 쇼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타더니 곧 만년 적자 기업이 되었고, 2013년에는 순손실만 1조 3천억이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2010년대에는 소니를 검색하면 몰락, 추락, 굴욕, 곧 망한다, 무너진다, 난리도 아니었죠. 한국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나온 수많은 기사와 칼럼이 소니는 왜 망했나, 어떻게 망했나가 주제였죠. 뒤에서 자세히 나올 테지만 호들갑이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소니를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와 칼럼들은 분위기가 아예 다릅니다. 부활, 순익 역대 최고, 영업이익 1조엔 벽 넘었다, 삼성을 추월한 소니. 실제로 현재 소니는 영업이익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을 추월했다는 2023년 잠깐 영업이익이 앞서기는 했지만 사실 두 회사는 현재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덩치도 계열사나 다른 거 다 빼고 삼성전자만 봐도 시가총액과 매출 전부 다 삼성이 압도적으로 크고, 결정적으로 경쟁사라고 하면 주력 사업 분야가 겹쳐야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 소니는 전자제품 회사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럼 도대체 소니는 뭘 팔고 있고 뭘로 부활한 걸까요? 소니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쩌다 몰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부활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소니는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무렵 나라의 경제도 공격을 받아 건물과 땅도 폐허가 된 시기에 이부카 마사루와 모리타 아키오가 설립한 도쿄통신공업 주식 회사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의욕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스타트업 느낌이었죠. 실제로 성실한 엔지니어가 최고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대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부분에서 성장, 이 두 가지를 내세웠고요. 근데 뭐 지금처럼 투자해주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도 안 좋았기에 일단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첫일이자 주 돈벌이는 라디오 수리였죠. 당시 일본은 주파수가 고정된 라디오, 단파 라디오 밖에 없었는데 이 라디오를 일반 방송도 들을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테이프 레코더를 보게 되고 이거다 싶어 연구를 시작했죠. 과정은 진짜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자석을 가루로 만들어 종이에다 파플로 붙이는 등 수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했죠.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책에 나와 있는 독일의 AEG에서 플라스틱에 자기 재료를 바른 테이프 레코드를 발명했다, 이 한 줄밖에 없었지만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1950년 일본 최초의 테이프 레코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일본 테이프 레코드 생산의 91%를 점유했고 이때부터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죠.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트랜지스터 기술을 배우면서 소니의 전성기는 시작됩니다. 도쿄통신공업 주식회사는 트랜지스터를 통해 라디오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죠. 사실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공학용 계산기로 유명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지만 애플이 스마트폰을 발명하지 않았지만 대중화와 상품화에 성공했듯 소니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의 부흥은 이 라디오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말 그대로 대박을 쳤거든요. 미국에 진출하려면 도쿄통신공업 주식회사라는 이름은 좀 그러니 1956년 사명도 소니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큰돈을 벌기 시작한 소니는 성공하는 기업들이 그렇듯 다시 기술 개발과 신제품에 열을 올렸죠. 1968년 세계 최초의 컬러 브라운관 TV인 트리니트론을 출시하면서 최소 30년간 TV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고, 1979년에는 워크맨을 내놓았습니다. 워크맨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꿨죠. 틀어놓고 여러 명이 같이 노래를 듣는 시대에서 개개인이 원하는 노래를 귀에 꽂고 혼자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워크맨은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히트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당시 삼성과 금성, 대우는 워크맨의 대항마로 마이마이, 아하, 요요 같은 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80년에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상용화에 성공했고 곧이어 핸디캡
웹캠도 출시하면서 이것도 소형화에 성공했죠. 그렇게 소니는 많은 것을 바꿨고 명시상부 전자제품의 인류이자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미국에도 어디에도 소니의 품질, 디자인, 내구성에 대항할 수 있는 회사는 없었으니까요. 다른 회사들의 경쟁 방법이 가격과 서비스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마이, 아아 같은 국내 제품이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던 건 싼 가격과 AS였거든요. 이 시에 뭐랄까요, 아직 진출하지 않은 전자제품, 대표적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이 백색 가전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하던 거 계속하면서 더 입지를 굳힐 수도 있습니다. 소니는 보법이 달랐죠. 소니는 콘텐츠에 투자했습니다. CPND라는 말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는 콘텐츠, P는 플랫폼, N은 네트워크, D는 디바이스죠. 사실상 현재 IT 산업의 핵심들입니다. 콘텐츠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과 더불어 게임, 음악 같은 것들이고, 플랫폼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네트워크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통신망이고, 디바이스는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는 각자 기업이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서로 협업은 했지만 물건 만드는 회사는 물건만 만들고 콘텐츠 회사는 콘텐츠만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CPND에서 한 축을 담당하던 회사들이 다른 분야까지 함께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플랫폼이 디바이스를 제작하기도 하고 디바이스 회사가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제일 활발하게 하는 기업이 애플이죠. 애플 TV, 애플 뮤직,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뭐 많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플랫폼 기업화 되었다라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디바이스, 물건으로 애플 플랫폼 안에서 애플이 만든 콘텐츠를 즐겨라입니다. 자연스럽게 애플이 제공하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원한다면 애플의 디바이스를 사게 될 거고요.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콘텐츠에 투자하고 만드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노트북을 만들고 게임 산업에 진출한 것도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은 실패했든 성공했든 전부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죠. 심지어 근미래에는 제조기업은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콘텐츠를 유료로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1990년대 당시에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했죠. 1989년 한 번쯤 다 보셨을 토치레이디가 상징인 미국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하고 소니 뮤직의 전신인 CBS 레코드를 인수하면서 콘텐츠 분야로 확장을 하더니 1994년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출시하면서 게임 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도 대박을 쳤죠. 게임기만 낸 게 아니라 소니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세워 개발과 유통도 했습니다. 모든 RPG 게임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에버퀘스트가 여기서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소니는 딱 이 시점부터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죠. 종합적인 이유인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무 빨랐고 너무 자만했고 경쟁사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던 시기, 이때부터 소니의 몰락이 시작되었는데 소니가 대응에 늦었다,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많지만 사실 소니는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소니는 디지털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보고 전략을 짰는데 엄청 길지만 요약하면 CPND, 우리가 다 해먹겠다는 뜻이었죠. 앞서 투자했던 콘텐츠 회사들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시키고 이걸 소니가 설립한 플랫폼들을 통해 유통시키고 네트워크 회사인 소네트도 차려서 연결도 하면서 이것들을 볼 제품까지 소니로 채우겠다는 진짜 왕국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의 가정이 소니 제품으로 채워지고 이 소니 제품들은 단순히 각자의 제품이 아닌 서로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는 게 목표였죠. 지금으로 치자면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에 실내 온도를 24도로 맞춰줘라고 말하면 소니 에어컨이 온도를 맞춰주고 뭐 이런 겁니다. 사물 인터넷, IoT와 비슷한 개념이죠. 확실히 앞서간 게 느껴집니다. 방향도 정확했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너무 빨랐고 너무 자만했고 경쟁사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너무 빨랐다는 말 그대로 당시 기술과 시대의 흐름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소니의 계획들은 지금도 실현이 아니라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방향은 맞았지만 시대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인수와 더불어 콘텐츠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면서 잉여금은 줄어들고 부채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뭐 근데 돈만 잘 벌고 제품만 잘 만들면 문제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만이었죠. 단순히 방심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자만했죠. 소니는 자신들만의 규격과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소니 제품들끼리만 호환이 되어야 온 집안이 소니가 될 테니까요. 이게 성공한다면 인기가 없는 제품들도 덩달아 판매될 거고, 과거 애플이 전부 C타입 쓰는데 8핀을 고집했던 것처럼 주변 기기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죠. 생태계가 구축
계속되면 새 제품을 산다고 해도 연동되는 소니를 살 거고,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와서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가 나왔다 하면 기존 제품들과 연동해야 하기에 소니를 사겠죠. 두 종류의 자만이었습니다. 제품은 우리가 1등이니 사준다라는 자만과 이미 콘텐츠 공룡이고 엄청 투자해놨으니 이 콘텐츠들을 쓰려면 소니를 써야 하도록 만들면 팔릴 것이라는 자만이었죠. 둘 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비싸고 품질 좋은 건 맞는데 싸고 괜찮은 브랜드들도 있었고, 콘텐츠 공룡인 건 맞는데 소니가 모든 콘텐츠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전자제품 시장에서 1등인 건 맞았지만 또 필수품들은 아니었습니다. 애플이 생태계 구축에 성공하고 제품이 아닌 소프트웨어만 따져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아이폰이라는 사실상 필수품과도 같은 휴대폰 시장을 점유한 덕분이었죠. 아이폰을 사용하면 플랫폼인 앱스토어를 사용해야지만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소니의 생태계는 외면받았죠. 결정적으로 먼 미래는 내다봤지만 눈앞에 있는 변화에는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품의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렇게 빠를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자만이었는지는 몰라도 소니는 과거에 집착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순식간에 혁신의 아이콘이 아닌 과거의 영광을 가진 회사로 전락해갔죠. 혁신은 다른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애플은 아이팟을 출시했고 오히려 이걸 따라갔던 건 아이리버였죠. 90년대 소니는 삼성은 소니를 벤치마킹해서 디자인과 기획을 배웠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근본적으로 부품업체라고 믿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차이가 컸고 또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1998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TV를 내놓고 2000년대 초 LCD TV를 앞세웠을 때도 그래봤자 안 된다는 식으로 봤죠. 삼성은 가격은 소니보다 더 저렴하면서 퀄리티를 더 높여가며 점유율을 조금씩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 결국 삼성이 TV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찍으며 소니는 2위가 되었죠. 2006년 이후 삼성은 1위를 계속 유지 중이고 2위가 LG전자, 소니는 중국 업체인 TCL과 하이센스에 밀려 현재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간에 소니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소니 퀄리아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해 브라운관 TV를 당시 가격으로 1000만원에, 미니 디스크 플레이어를 180만원에 팔기 시작했죠. MP3도 안 만든 건 아니지만 아이팟과 아이리버에 비해 너무 불편했습니다. 소닉 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음악을 넣을 수 있었고 오류도 많았거든요. 원래 기업이 부진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2003년 4월 이틀 만에 주식이 27% 하락하는 일명 소니 쇼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니의 부진과 과거에 비해 약해진 재무 상태 그리고 혁신의 DNA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CEO가 건사할 리 없습니다. 결국 기존 CEO는 사임하고 2005년 하워드 스트링거가 외국인 최초로 CEO를 맡게 되는데, 스트링거는 엔지니어나 소니의 전자산업 쪽에서 일해본 인물이 아니었죠. CBS 프로듀서 출신으로 사장까지 했다가 소니 아메리카의 사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즉 콘텐츠 쪽 인물이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푸른 눈의 사무라이라고 불리며 기대를 받았지만 내 결과부터 말하면 소니를 몰락으로 이끈 최악의 CEO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소니는 콘텐츠를 비롯한 다른 산업에 투자를 감행하면서 손실이 많아지고 재무도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스트링거는 이걸 만회한다고 대량 해고를 감행했죠. 필요 없는 인원이나 미래가치도 없고 손실만 나는 파트의 인원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해고 대상자들이 엔지니어들이었죠. 해고된 엔지니어들은 소니 경력을 살려 일본의 중견업체로 가면서 후에 일본 내수 시장에서도 소니의 입지가 약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2006년 플레이스테이션 3가 출시되었는데 망했습니다. 가정용 슈퍼컴퓨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일단 너무 비쌌고 여기다 고성능 게임기는 플레이스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엑스박스라는 대항마가 떠올랐죠. 결국 소니는 가격을 인하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팔았고요. 2007년 잠깐 컨텐츠 산업이 성과가 나오면서 매출이 다시 회복되었지만 진짜 잠깐이었죠. 2009년부터 소니의 몰락이 가시화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6년 연속 적자라는 실적을 냈고 앞서 말했듯 2011년에는 4조 500억의 순손실을 냈죠. 2012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소니의 신용등급을 BB-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시키고 2014년 무디스도 투자 부적격을 주면서 주가 가치는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TV 사업의 적자는 누적 8조에 달했고 스마트폰 사업에도 진출했지만 애플과 삼성에 밀려 만년 적자였고 미국에 있는 소니 소유의 사옥과 건물들도 줄줄이 매각하기 시작했죠. PC 사업도 전부 매각하고 배당도 스탑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간판 기업이자 제국을 꿈꿨던 소니는 니케이 400 지수에서 퇴출당했죠.
1위 기업이라는 자부심도 더 이상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니는 소비자도 직원도 주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 짜잔, 부활했습니다. 2012년 4월 스트링거가 물러나고 히라이 가즈오가 새로운 CEO로 취임하면서부터죠. 히라이는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수익이 나고 경쟁력 있는 것만 남기자였죠. 가장 먼저 했던 건 선택 매각이었습니다. 금방 말했던 PC 사업 매각과 더불어 화학 사업부도 팔고 TV 사업도 독립시키면서 돈 안 되는 분야는 팔고 배터리 사업도 팔고 뭐 다 팔았죠. 과거 소니의 영광을 모두 지우려는 듯 소니의 제조업 파트는 다 날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진짜 거의 다 날렸고요. 매각 초기에는 다 파는 거 보니 진짜 망하나 보다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2015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주식도 오르면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럼 소니는 무엇에 집중한 걸까요? 앞에서 삼성과 소니는 경쟁사가 아니라는 말 기억나실 겁니다. 소니는 정체성 자체를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바꿨죠. 게임, 음악, 영화, 전자, 반도체, 금융으로 6대 자회사를 병렬 구조로 만들고 전자 사업은 더 이상 본체가 아니라 그냥 6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출을 보면 게임이 35%로 압도적이고 음악이 13%, 영화가 11%죠. 귀멸의 칼날으로 유명한 애니플렉스가 소니 거고 스파이더맨을 비롯해 수많은 IP가 소니 소유입니다.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세계 3대 음반 기업이죠. 대부분 다 흑자를 내고 있고요. 이미지 센서 부분은 아이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이자 세계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방송 장비 쪽에서는 여전히 강력하죠. 최근에는 전기차와 로봇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엔을 돌파한 뒤 2024년 역대 최대 순이익을 찍고 일본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서며 완전히 부활했죠. 영원한 강자가 없음을 보여준 동시에 그럼에도 변신과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입증한 몇 없는 기업이 아닐까 싶네요. 몰락의 대표주자에서 부활의 교과서가 된 소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